너 헌문편 46장이요. 헌문편 편 46장이요. 노이불사 시위적, 노이불사 시위적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했대요. 자, 원양 원양 이사, 그 공자 어릴 때 친구 원양이 나오거든요. 공자 어릴 때 친구 원양이, 공자 어릴 때 친구 원양이 이사, 이는 요거 저기 걸터 앉을 이자요. 이 기다릴 사, 걸터 앉아서 이제 공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원양이, 공자의 어릴 적 친구 원양이 걸터 앉아서 공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왈, 걸터 앉는 것은 저기 이제 좋은 자세가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 당시는. 자왈 유의불손제, 어려서는 이제 공손하지 않고, 요 손은 요거거든요. 요거 공손, 공손할 손자. 어려서는 공손하지 않고 또 공경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나이 들어서는 성장에서는 무술원, 요것은 술, 말할 것이 없었다. 나이 들어선 말할 것이 없었다. 요때 말할 것은 너무 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 잘하는 게 없어가지고 칭찬할 것이 칭찬할 술, 밑에 칭찬이라고 나와요. 나이 들어서는 칭찬할 것이 없었고, 늙어서는 죽지도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적이 된다. 적은 사람을 해치는 걸 적이라 그러죠. 이장 고기경, 이제 지팡이로 정강이를 이제 가볍게 쳤다는 얘기야. 지팡이로 정강이를 가볍게 두드렸다. 정강이를 가볍게 두드렸다. 자, 원양이 이제 공자의 어릴 적 친구 고우라 그랬어요. 고우, 공자의 어릴 적 친구인데 이제 도가의 무리래요. 도가의 무리. 그래서 이사, 걸터 앉을 이자, 기다릴 사자. 걸터 앉아서 공자를 기다리는데 걸터 앉은 거는 자세가 불손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자가 말하기를 유의불손제, 어려서는 이제 공손하지 않고 또 공경하지 않더니, 어려서는 공손하고 공경하지 않더니 성장에서는 칭찬할 것이 없었다. 무술원. 그리고 늙어서는 죽지도 않는다. 시위적, 이것이 적이다. 이것이 바로 적이다. 하고서는 지팡이로 이장고기경, 정강이를 두들겼다. 이제 여기 밑에 또 해설에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요. 이제 공자를 기다린 이유가 원양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공자를 불렀다는 얘기더라고요. 원양은 공자지 고인, 공자의 연고가 있는 사람, 고인이라 그러면은 연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때도 있죠, 그죠? 그런데 이때는 옛 친구예요, 옛 연고가 있는 사람, 어렸을 때 친구를 고인이라 그래요. 모사이가, 어머니가 죽어서 노래를 불렀다. 개 노시지류,
그 아마도 노시의 이제 부류인 것 같고 그 자방어 예법지 외자 그 스스로 예법의 바깥에서 이제 놀았다. 예법의 바깥에서 방탕했다. 예법의 바깥에서 예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방탕했다. 스스로 예법의 바깥에서 예법지 외자에서 놀았다. 그 방탕했다. 예법의 바깥에서 놀았다 그래도 괜찮아요. 방탕했다 그러기보다 그 이는 요 띄워야 되는데 안 띄웠네요. 이는 준 거야. 이제 걸터 앉을 거. 그래서 이는 이제 걸터 앉은 것이다. 이제 그 공자께서는 자세가 바른 걸 무척 중시했죠, 그죠? 뭐 그 드실 때도 저기 그 이제 그 반듯반듯한 그 저기 그 깍둑썰기가 아니면은 먹지도 않고 이제 그러셨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저기 그 자세가 그 걸터 앉은 거는 이 당시 저기 아예 저기 아주 저기 그 불손한 태도로 저기 그 인정을 했대요. 사는 대야, 사는 기다리다는 것이고 온 공자래이 준거이 대지야. 그 이제 공자가 와서 이제 준거 걸터 앉아서 기다리는 것을 보았다. 공자가 도착해서 그러니까 이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원양의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공자가 이제 예법을 잘 아시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옛 친구인데 가서 도와줘야지 라고 그러고 가서 봤더니 걸터 앉아서 공자한테 자네 왔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고 그러더란 얘기예요. 뭐 걸터 앉아 있다가도 바로 일어나서 잣을 바르게 하면은 괜찮죠,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나 봐요. 그냥은 걸터 앉아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공자가 이제 아무 소리 않고 들어가서 이제 입관을 하고 친구의 모친을 입관을 하고 이제 나와서 이제 끝나니까 또 이제 원양이 그 나무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른대요. 노래를 부르는 장면 그 밑에 내가 좀 뽑아서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적자는 해인지명 사람을 해치는 명칭이다. 술은 유치냐. 술은 칭찬하는 것과 같은 말이고 이제 그 얘기죠. 자, 이거 밑에 거 보자면은 좀 올려 붙여야 보겠네요.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왜 말을 안 듣나요? 겁이 나서 더 못 만지겠네요. 자, 이기자유진호 그가 스스로 젊어서 그가 젊어서부터 늙음에 이르러서 그가 젊어서부터 늙음에 이르러 자유진호 젊어서부터 늙음에 이르러 무일선상이 구생어세 좋은 착한 모습은 하나도 없었고 오래 세상에서 살기만 했다. 한갓 도족이 폐상난
폐상난속, 폐상난속, 도족이 폐상난속 즉 시적이의라. 자, 한갓 그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오래 살면서 폐상 떳떳한 그 도리를 이제 그 망가뜨리고 또 떳떳한 도리를 폐하고 그리고 그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족하였다. 이래서 이것이 적일 뿐이다. 이것이 적일 뿐이다. 경은 족골랴. 이제 경은 족골이라 그랬거든요. 족은 흔히들 발족 그러는데 발이 이렇게 요게 정강이 밑에 정강이에서 이만침을 다 발이라 그래요. 그것을 그래서 족골이라 그러면은 정강이 뼈 뭐 발목의 뼈가 아니고 발의 뼈가 아니고 발목의 뼈가 아니고 이제 정강이 이제 이렇게 이 발 이제 요 정강이 이렇게 이렇게 무릎 밑에를 이렇게 쓰죠, 그죠? 요것은 발이고 요것은 이제 무릎뼈 정강이 요것은 이제 밑에 다리의 밑부분 그것을 요렇게 썼거든요. 요렇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정강이 뼈라고 발뼈라고 굳이 해석한 책이 또 있더라고요. 정강이 뼈를 경이라고 그러고 공자가 이미 책망을 하여서 그로 인하여 설지장으로 이제 지팡이로 이제 가볍게 격기경 정강이를 가볍게 작게 가볍게 두들겨는 것으로서 약 사물준거연 마치 걸터 앉는 것이 없게끔 하고자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가볍게 정강이를 친 거는 그건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뭐 아프게 두들기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그 얘기예요. 근데 밑에 내가 단궁에서 뽑은 거를 인용을 한 것을 그것을 갖다가 붙여놨는데 얘기 단궁 하편의 이야기. 공자께서 어릴 때 친구인 원양의 모친상의 소식을 듣고 찾아가 모친의 입간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원양은 구이 여지 불타고 음냐 구이 오래되었다. 내가 음악에 의탁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다. 내가 노래를 부르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구나 하고는 나무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기를 노래의 내용이 사계 머리처럼 나뭇결 무리는 아름답고 이수지 반연 사계 머리 살갱이의 머리 살갱이 머리에 아름다운 것처럼 이제 무늬가 아름답고 그리고 집 여수지 권연 여성의 손을 잡은 것처럼 이제 부드럽다. 여성의 손을 잡은 것처럼 나뭇결이 부드럽다. 이제 어머니를 이제 그렇게 이런 공자를 기다려가지고 입관을 하고 어머니 시신을 입관을 하고 이제 그러고는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이리의 머리처럼 무늬가 아름답고 그리고 여성의 손을 잡은 것처럼 나뭇결이 부드럽다. 이제 이리의 머리의 문양처럼 나뭇결이 아름답고 아롱질반 아름답고 그리고 여성의 손을 잡은 것처럼 나뭇결이 부드럽다. 그런 관에다가 어머니를 모셨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그래 놓고는 그 나무에 올라가서 그렇게 그 옹알옹알 그러고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 도가에서는 죽음을 갖다가 크게 애도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이 죽음 그 자체를 애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삶의 고통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도가들은 부모가 죽었을 때 노래 부르는 일이 많았었나 봐요. 그 도가의 무리였던 원앙이 티끌처럼 살다가는 인생 아름다운 제목으로 만든 관에 담아 묻는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하고 빈정거려 공자의 예법을 중시하는 태도를 기롱한 것이다. 그래서 이에 동행했던 제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였으나 그 공자가 말하기를 친자는 어버이는 무실기위친 어버이 된 것을 잃지 않아야 한다. 어버이는 어버이 된 것을 잃지 않아야 한다. 뭐 자식이 어떻게 됐건 어버이는 어버이 된 것을 잃지 않아요, 그죠? 부모의 도리를 잘해요, 그죠? 그리고 고자는 옛 친구는 무실기위고야. 옛 친구가 된 것을 잃지 말아야 한다. 옛 친구는 순간에 어떤 잘못을 떠나서 옛날부터 친구가 되었던 그것을 잃지를 말아야 한다. 자, 어버이는 친함을 잃지 말아야 하며 옛벗은 옛 벗됨을 잃지 말아야 한다 하시며 제자의 저지를 제자가 원양을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게 저지하겠다 하는 것을 말렸다. 이 공자의 도량이 이만했다는 얘기고, 공자는 도가에 대해서 그렇게 저걸 하질 않았대요. 이제 도가에 대해서 공자는 적대시하지를 않았대요. 자, 이것이 원헌편의 헌문편의 마지막 장이죠. 비구익자야 도움이 되기를 구하지를 않는 사람이다. 욕속 성자 빨리 이루려고 하는 자이다. 빨리 이루려고 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학문을 닦아서 도움이 되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학문을 닦아서 도움이 되길 구하지 않고 빨리 학문을 끝내기만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 골당 동자 장명 골당 이제 골당에 어린이가 장명 공자의 명을 받았다. 이제 장명은 심부름을 하는 것을 명을 받았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골당의 동자가 공자의 명을 공자의 심부름을 했는데 혹자가 공자에게 말하기를 익자여. 학문이 뛰어난 자입니까? 익자. 학문이 우수한 자입니까? 그러니까 자왈 오 견기 거어 위야. 내가 공자왈 공자께서 그가 자리에 이제 앉는 것을 보았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는 자리에 거처하는 것을 보니까 거처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견기여 선생 병행냐 선생과 아울러 같이 나란히 걸어가 나란히 걸어가는 것을 보았고, 그랬으니 그는 비구익자야. 학문을 해서 구하여 도움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 자이다. 학문을 구하여 학문이 진척이 돼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 자이고, 속성자야. 빨리 이루는 것을 바라는 자이다. 그는 빨리 이루기를 바라는 자이다. 동자가 부자의 명을 받들다 장명, 명을 받든다 장명. 이제 심부름하는 것을
장명이라 그랬어요. 심부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장명이라고 그랬어요. 학문에 익진한 자여서입니까? 이 자가 그러니까 저기 심부름을 하는 시킬 때 똘똘한 사람을 심부름시키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여러 사람들이 많을 때 심부름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똘똘한 사람을 심부름시키는 게 보통이죠, 그죠? 그래서 그 저기 학문에 익진한 자, 우수한 자, 그 더하여 나아간 자,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해서 저기 그 나아간 자, 익진한 자, 더하여 나아간 자, 우수한 자여서입니까? 라고 저기 혹자가 물으니까 내 그 동자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고 선생과 나란히 걸어가는 것을 보았으니 동자는 학문에 진전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빨리 이루고자 하는 자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심부름을 시킬 때 또 똘똘한 사람을 보통 시키니까 이제 혹자가 말하기를 이제 걔가 심부름하는 아이가 학문에 이제 성취를 많이 한 아이냐라고 물으니까 공자께서 아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이제 앉아 있는 걸 보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니까 자리에 거처하는 걸 보니까 그 어른이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면은 이제 그 어린이는 한쪽 구석에 가서 앉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어른 옆에서 앉아서 뭐 한다든가 이제 또 그리고 그 걸어갈 때 병행할 때는 어른보다 한 발짝 뒤에서 따라서 걸어가는 거죠. 그것을 수행이라 그러죠, 그죠? 수행 뒤따라간다.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동자는 이제 선생과 아울러서 나란히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병행 아울러서 나란히 걸어가는 것을 보았으니 그는 이제 학문이 진전되기를 기다리는 자 구하는 자가 아니고 그 욕속 빨리 이루려고 하는 자이다 라고 이제 그 공자가 파악해서 이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심부름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신 내용이에요. 자, 내려가서 주석 좀 읽어봅시다. 밑에 말을 안 들어. 그 골당은 그 당은 동네 500인이 사는 것을 당이라 그랬죠. 500호가 사는 것을 당이라 그랬죠. 그 동네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동네 이름. 지금도 이제 곡부 주변에 권리라는 데가 있대요. 권리라는 동네가 있대요. 뭐 거기를 뜻한다 뭐 그러기도 하는데 모르겠고요. 동자는 미관자칭 이제 그 관례를 하지 않은 자를 칭한다. 동자는 관례를 하지 않으면은 덩치가 크고 작던 그 동자라고 그랬다는 얘기인데 이 해석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동자는 이제 댕기를 맬 정도의 그런 연령대를 동자라고 그랬는데 관례하기 전에 어려서 댕기를 매지 커서는 관리하기 전에 댕기를 맸다 그러는데 댕기를 맨 그런 일이 별로 없었나 봐요. 장명은 위전 빈주지연 손님과 주인의 말을 전하는 것을 이른다. 장명은 이제 손님과 주인의 말을 전하는 것을 이른다. 그러니까 이제 손님의 말을 받아서 주인한테 전하고 주인의 명을 받아서 손님한테 전한다. 그래서 명을 받든다. 그러면은 심부름꾼 역할을 한다. 그 얘기고 혹인이 의 차동자 하규 진익 고로 공자 사지 전명 이 총이지야. 자, 그 혹자가 생각하기를 의심하기를 이 동자가 학문이 이제 더욱 나아간 바가
그 있는 것으로 의심했다.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공자의 명을 받았으니까 더 똘똘하고 그리고 학문도 더 잘하는 아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혹자가 그랬는데 그러므로 공자 사지 전명 그러므로 공자가 이제 글을 시켜서 이제 명령을 전했다. 그 심부름을 시켰다. 그런데 심부름을 시켰는데 실은 총애하여 달리 취급한 것이다. 총애하여 달리 취급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공자가 이제 그 심부름 시킨 아이를 총애하여 특별히 대우했다. 다르게 대우했다. 그 보통 아이들과 다르게 대우했다. 총애하여 다르게 대우한 것으로 이제 생각했다, 의심했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얘기에 동자 당 우자 수행. 그 동자가 마땅히 구석에 앉고 어른과 같이 앉을 때는 어른은 방 가운데 앉고 어린아이는 동자는 방 구석에 앉는다. 구석 우자죠. 구석에 앉고 수행 이제 걸음을 걸을 때는 따라서 걷는다. 우좌수행하는 것이 이제 얘기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린이는 동자는 어른과 같이 걸을 때는 한 발 뒤에서 어른을 따라가고 그리고 이제 방에 앉을 때는 어른은 가운데 앉고 어린이는 모퉁이에 모퉁이에 앉는다. 그걸 그렇게 했어요. 얘기에 그게 있어요. 공자언이 오견 차동자. 내가 이 동자를 보니까 불순 차례 이 예에 이제 순하지 못했다. 이 예에 따르지 못했고 비능구이 이제 학문을 구하여 나아가기를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단 욕속성이 빨리 성취하는 것을 바랄 뿐이다. 빨리 성취하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므로 사지 사령지어 이제 심부름을 하는 대로 이제 심부름하는 일을 시켜서 하게 하여 관장소지서 어른과 어린이의 순서를 익히고 습읍손지용 이제 공손히 읍하는 용모를 익히게 하여 개소위 어기교지 어린이를 동자를 이제 억제를 해서 이제 앞서가려고 그러고 이제 어른 옆에 앉으려고 그러고 하는 것을 억제해서 가르친 것이다. 비총이 이지야 총회해서 특별히 다르게 대접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총회해서 특별히 다르게 대접한 것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요 읍손 이제 절할 때는 공손히 하죠, 그죠? 그러니까 공손히 절하고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이제 공손히 절하고 공손히 절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읍손 공손히 절하고 이 자기를 사양하는 그런 용모를 익히게 하고 어른과 어린이의 질서를 이제 보게 하는 거 그런 것으로 이제 어린이를 가르치려고 그래서 이제 장령으로 시켰다 그 얘기죠. 장령 이제 어른의 명령을 전달한 장령으로 자 수고 많았습니다.